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탐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17번째 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음식을 탐내어 먹는 것이 과연 어떤 함정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탐식이 악마들이 지난 100년간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식이라는 것은 그저 음식을 탐내어 먹는 것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쏟게 하는 것, 실천 없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 교만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탐식이 그럴 만한 정도인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이 탐식이 위대한 성과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 혹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우대인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대체 어떤 말을 하시려고 이 부분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래서 이 탐식이라는 것이 위대한 성과구나, 이 탐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위험하게 작용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저희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탐식이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자면 이제는 유럽 전체를 훑어보아도 탐식에 대한 설교를 찾아볼 수 없으며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탐식에 대한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봐도 정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걸 찾아 먹는 데 욕심을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이며 입맛을 이용하여 까다롭고 참을성 없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양은 상관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동료인 글루보즈가 탐식으로 잘 다뤄놓은 환자를 소개합니다. 그의 환자는 초대받은 자리에서 어떤 요리가 나오든 간에 살짝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건 커피 한 잔 뿐이에요. 연하게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 타지는 마시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금만 같이 곁들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건 단지 값싸고 양이 적은 간단한 음식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걸 먹으려는 결심이 탐식이라는 걸 결코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건 제대로 익힌 계란 하나, 적절하게 구운 빵 한 조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대로 된 음식은 자신이 옛날에 느껴봤다고 생각하는 그 맛, 사실상 재현이 거의 불가능한 맛을 다시 맛보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전에 먹었던 제대로 익힌 달걀, 적절하게 구운 빵,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맛을 요구하지만 사실 그 맛을 재현하며 만족을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추억 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때 그 맛은 그때 그 분위기와 좋았던 시간들 그리고 돌이켜봤을 때 맛있었다 라는 생각으로 보정된 결과물이 아닐까. 그때와 동일한 맛을 찾는 것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 탐식에 붙잡혀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이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먹방에 대한 소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한 어떤 음식 종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자신이 원하는 또 맛있는 그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먹방 유튜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람들까지도 맛집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맛집에 대한 그런 욕망과 욕구와
그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헛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래서 스크류테이프가 이것을 위대한 성과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맛있는 것, 더 자기가 원하는 것, 더 많은 양,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잘못된 욕망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맛있는 걸 먹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스크류테이프가 이 남자들을 다루는 방법도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허영심의 도움을 받아 탐식가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음식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제대로 만드는 유일한 식당을 알고 있다고 의스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허영심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며 탐식의 노예가 되어 편하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참 편하게 잘 다뤄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맛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전 생기고 먹으러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무슨 음식을 먹기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기로 했을 때 뭐 맥도날드를 가자, 버거킹 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햄버거는 수제버거가 최고지, 수제버거는 저기 이태원에 가면 뭐 무슨 집이 굉장히 맛있어, 거기 참 맛있는데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햄버거를 만드는 집이 저 혼자 알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허영심과 으스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고, 또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만드는 그 음식을 파는 집을 생각하면서 그 식당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지 않았나, 참 탐식 덩어리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꼭 죄악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게 됐는데, 제대로 만든 식당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의도와 마음이 정말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자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이 탐식의 노예인지가 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스크류테이프는 다른 편지에서 새로움을 갈망하게 하며 예전 것들을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고 조언합니다. 변화를 과도하게 추구하여 새로운 것에 매달리게 하라는 조언인데 오늘 살펴보는 탐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과도하게 바라게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서 새롭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노력이 요리를 위한 잔혹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위한 잔혹성을 생각했을 때 더 큰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랑스의 비윤리적인 생산에 대해서 떠올랐지만 그것보다 더한 요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프랑스의 오르톨랑이라는 요리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오르톨랑이라는 요리는 회색머리 메스의 요리인데 이 참새 정도의 크기의 이 작은 새를 잡아서 일단 눈을 뽑습니다. 눈을 뽑고 무화과 열매를 비롯한 사료를 먹인 상태로 살을 찌우고 어느 정도 살이 올랐다 싶으면 산채로 브랜디에 담궈서 익사시켜 죽입니다. 그 상태로 통째로 구워서 요리를 하는 것인데 먹는 것도 이렇게 머리만 남긴 채 뼈까지 통째로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이 뉴욕타임즈의 말을 빌리자면 첫 맛은 헤이즐넛과 비슷한데 뼈와 살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라고 해요. 그 산채로 브랜디 담그잖아요. 그쵸. 그래서 폐랑 이런 데에 스며든대요, 브랜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면서 그 씹었을 때 그게 굉장히 맛있는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하기 위해 메세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 멸종 위기종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오르톨랑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먹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건강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건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새로운 것, 더 흥미로운 것, 더 맛있는 것을 즐기려는 탐식으로부터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아그라도 그렇고 이 요리도 프랑스의 요리인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미식가의 나라라고 하지만 탐식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새롭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인간의 욕심은 수많은 잔혹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건강하게 잘 즐기기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이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쾌락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즐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어졌을 때 정말 건강하게 잘 즐기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항상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탐식도 그렇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끝없이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쾌락들을 건강하게 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탐식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탐식은 첫 번째로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아주 훌륭한 요리를 바라는 것만을 의미하기보다 값싸고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음식을 요구하는 욕심이 바로 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며 까다롭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식은 새롭고 맛있는 것을 과도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새로운 것을 찾아 먹는 행위를 통해 채우려고 하고 새롭고 더 맛있는 것을 위한 노력이 잔혹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탐식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향한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는 즐거움을 주 안에서 자유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